소리가 나오나? 아,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갑시다. 네. 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기를 봐야 되지?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어. 그냥 막말하고 시원하게. 막말할까? 오늘 방송 좀 늦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쇼. 자, 오늘 4회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거의 뭐 얼마가 늦었습니까? 지금 한 13분, 15분 정도 늦었는데 저희 거 송출 안 했는데 예, 계속 해요.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네, 이땡 하고 인트로 틀고 네,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겠다 이거 여기서. 아니 시작하면 또 왔다 갔다 네. 계속 그쳐줘. 지금 명순권 TV에서는 그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3원 생방송입니다. 네,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쇼 명순권 TV 그리고 의학 채널 비욘디 3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따 정식으로는 우리 인트로 들어간 다음에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대신 나와야죠. 일단 명순권 TV 그리고 지승호 명순권 인터뷰 쇼 구독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명순권 TV의 김희영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명순권 인터뷰 명순권 TV에는 6명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네. 지승호 명순권의 인터뷰 쇼는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좀 켜놔 보세요. 지승호 명순권 인터뷰. 지금 너 핸드폰을 놓고 왔네. 그렇습니까? 바로 시작. 아니 우리 김 PD님이 여기서 이제 아,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 5시 14분. 10, 자, 오늘 그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8, 7, 지금 그뭐 6, 도로에 차가 넘칩니다. 5, 4, 엄청 3, 막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이 네. 지금부터 아직 있어요. 인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안 만들었어요? 옆에 게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 쇼. 입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준비. 처음부터 해야지. 그냥 하세요, 시작. 자, 시작. 뭘? 지승호. 이때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 쇼. 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늘 이게 안 맞네. 요거 네. 좀 연습하고 들어와야 네, 되는데 다음부터 오늘 좀 뭐 연습 좀 제대로 준비해 하시죠. 못해서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쇼 4회입니다. 네, 오늘 그 1회는 홍해월 박사, 네, 2회는 프로레슬러 김남우, 그리고 3회는 탤런트 홍진희 배우까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나오고 오늘 있긴 또- 한데 구독자 수가 우리가 생각만큼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70 몇 명이었는데 이제 100명이 넘었습니다. 아, 100명 넘었나요? 네, 이 100명 넘은 것도 중요한 감사합니다, 정도가 여러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100명, 1000명, 이제 10,000명. 우리 네, 목표를 숫자가 해야 바뀌었는데.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방송 보고 우리 각자 좀 반성하기로 했잖아요. 반성. 네, 근데 서로를 예. 그 비판을 하려다가 그런 거 싸움나니까 먼저 하시죠. 각자. 반성. 우리 저기 각자 아는데 나이 제일 어린 저요? 네, 우리 빡세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어땠습니까? 모니터링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잘해서 좀 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아니, 죄송합니다. 농담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못한 거. 제가 말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을 좀 적게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뭐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네. 빡세가 생각보다 진짜 잘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 잘하고 일취월장하는 것 같아요. 잘하신답니다. 회가 감사합니다. 거듭될수록 이거 완전 사회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근데 제가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 오늘 또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비판하시죠. 네, 네. 저는 1회, 2회 때보다 말이 조금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량을 조금 더 줄이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 빡세가 지적한 대로 좀 앞에 중심이 돼서 사회를 잘 보면서 코너를 넘길 때 좀 자연스럽게 넘겨라. 맺고 끄즘 네, 있어야 된다. 맺고 끝내는 게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승호 작가님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아니 뭐 자기 저는 입판하시죠. 뭐
지난주에 워낙 제가 잘못해가지고 뭐 어떤 잘못을? 홍지 누님한테 그 얘기도 듣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는 딴짓하고 있다. 하차해라 뭐 이런 하차해라 말씀. 이런 얘기. 목소리도 사실 너무 웅웅거리고 소리가 좁다. 그러니까요. 뭐 별의별 얘기 다 그랬죠. 별의별 얘기 다 들었죠. 그러니까 아니 질문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질문을 또 박사한테 넘기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뭐 여기서 뭐 하지 해야 마라. 되는가 그런 이런 말씀이시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두 분이 어차피 토크 욕심 많으시니까 저는 계속 앞으로 또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듣지 않는다. 요거 왜 물어봤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인터뷰 책 쓸 때도 그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 방송이 아니니까. 야, 그걸 몰랐었구나. 딸기 80님, 아무튼 간에 우리가 각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우리의 단점들을 발견했고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네, 모셔서, 4회 네. 지승우 명순관의 빡센 인터뷰쇼 4회 소리가 안 나왔습니까? 그동안? 잘 들렸는데 조금 네. 다르게 들려. 네네. 저만 마이크가 없었던 건가요? 예. 지금까지? 그렇군요. 4회에 또 네,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죠. 우리. 그렇죠. 네, 그러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의 만화가 박광수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 네, 들어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아직 안 끝나서 이게 접촉을 하면 안 되고, 멀리서. 네. 아니, 접촉을 하지 말라니까요. 접촉을 하면 원격. 자, 세정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희가 문제라서. 야, 자, 우리 원래 참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진짜 대단했었죠? 어마어마하시죠. 근데 최근 들어 예. 저는 약간 좀 뜸하긴 한데, 이제 오늘 우리 박광수 씨에 대해서, 만화가 박광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A부터 G까지 전부 다 파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먼저 본인 목소리 한번 네.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박광수입니다. 네. 네, 박수.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화가 박광수님의 프로필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코너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웹툰 작가 박세 네. 빡센 프로필. 와. 쏘세요. 빡세게. 또 빡세게 준비했습니다. 빡센 프로필. 예. 박광수 그는 누구인가? 과연 제가 열심히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근데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그놈 누구인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네. 예. 자, 1969년생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조금 좀 업 텐션을 하세요. 좀 너무 끌어올릴까요? 너무 안정돼 있어. 안 돼. 1998년 광수 생각으로 혜성처럼 나타나셨죠. 무려 250만 부를 파셨습니다. 뭐가? 책을. 진짜? 250만 부. 그게 가능합니까? 맞죠? 97년입니다. 그리고 97년입니다. 틀린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적을 해줘야 돼. 여기가 네, 굉장히 지적해 부정확한 자료 갖고 하기 때문에. 나무 위키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렇게 또 빠져나가고 있군요. 250만 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밀리언셀러인데. 300만 부 정도 되고. 어디 지금 정확하게 혹시 아십니까? 광수생각 시리즈 1, 2, 3편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이후에도 한 3권이 더 나왔으니까. 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또 비교를 하죠. 우리 지 작가님 얼마 되죠? 아니 그건 왜? 이분도 베스트셀러 작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제 띄워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책이 많이 팔린다고 꼭 그게 좋은 책은 아니니까. 네. 좋은 책이니까 많이. 우리 지승호 작가님도 한 40만 부? 50만 부? 그건 뭐 저기 김호준 거죠. 네. 왜 그렇게 아니 그런 거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또 지승호 작가님의 책이니까. 250만 부. 네, 네. 광수 생각 1, 2, 3권만으로만 250만 부를 파셨어요. 대단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에세이랑 주로 이제 사진이 같이 된 이런 소설이 아니라 이제 에세이를 많이 내셨어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2009년 참 서툰 사람들, 해피엔딩, 나쁜 광수 생각. 요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요거 나쁜 광수 생각이 평점이 되게 낮네요. 의외로. 이거 정말 재밌는 책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따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광수씨 광수놈. 요것도 2009년에 나온 책이고요. 악마 백과사전. 이건 무슨 책이죠?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단어들을 좀 비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었어요. 잘 안 팔렸습니다. 잘 안 팔렸어요. 네네. 제가 몰랐으니까. 예. 아싸라비아 저 이 책 샀습니다. 2011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그죠? 앞에 보면
겉 표지부터 반짝반짝거리고 네네. 비싸요. 그래서 책이 초록색. 비쌌는데 이거 그저 한 만. 양장본의 뭐 올칼라에 뭐 네. 디자이너가 좀 힘을 써서 네네. 책이 좀 비싸게 나왔는데 네. 저는 디자인 전공이라 네. 기본적으로 책 패키지를 디자인을 조금 좀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책이 너무 예뻐. 내용도 너무 좋고. 아 근데 그거 멋지게. 빠졌네. 네. 당국대 디자인학과. 아, 맞습니다. 당국대학교 네네. 네, 당국대 디자인학과 시각 나오셨죠? 디자인학과. 시각 디자인학과. 청각이 아니고 시각 디자인학과. 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광수생각 요 시리즈 요것도 오랜만에 좀 나온 건가요? 이때 광수생각은? 아니, 뭐 사람들이 제가 연재를 뜨문뜨문하고 네. 옛날처럼 방송에 안 나가서 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고 있어요. 많이 낼 땐 1년에 2번씩도 내고 그래서 요즘 왜 활동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책을 안 보시는 분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만화가 무조건 연재 안 하면은 뭐 쉬는지 아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네. 우리 저기 박광수 작가님 책을 엄청 많이 내세요. 그리고 2013년에 야구 생각, 야구 굉장히 또 좋아하시죠. 그리고 민낯이라는 책도 2013년에 냈는데 요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신다고. 네네, 어느 개인적으로.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인터뷰 책입니다. 야, 인터뷰 책이에요? 네네. 민낯, 제가 못 봐. 이거 간단하게 민낯 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시는지. 대부분 인터뷰 책은 유명인들을 인터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철학을 담는 책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그런 철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그런 철학을 말할 곳도 발표할 곳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인터뷰해서 책에 실으면은 되게 재밌는 책이 되겠다 싶어서 10분을 선정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계속 인터뷰를 했어요. 술 먹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잘 모르시는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인가요? 아니요, 다 그냥 추천받아서 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최초 1호 화장로 기사 여성분, 화장로.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냥 뭐 방사선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뭐 그 일반인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일반인들. 그 행복을 주제로 여쭤보셨는데 기준이 있었나요? 그분들을 섭외할 때 어떤 아니요, 전혀 기준 전혀 없었어요. 기준 그냥 그게 재미있네. 원래는 그냥 이를테면 뭐 어느 영파여고 3학년 3반 뭐 27번 이래갖고도 막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들의 직업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좀 선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데 특이한 직업의 분들도 그냥 계시고. 전혀 직업도 처음엔 물어보지 않았고 하다 보면서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애착을 느끼시는 책이라고 제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엄청 그렇구나. 고생했는데 엄청 안 팔렸고 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네. 그 저랑 같이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분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든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거의 뭐 핑계 삼아서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네, 근데 예. 책을 보시면 대부분 제 책은 같은 디자이너가 하시는데 그 인터뷰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잘 보시고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공력도 많이 들어서 아마 뭐 텍스트보다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을 사보셔도 편집 디자인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좋습니다. 민낯 2013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어쩌면 또 내주고 계속 책이 계속 나오세요. 같은 해에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1. 야, 제목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이 책 많이 팔렸나요? 네, 그래서 2편이 나왔습니다. 2편이 나왔고 2편은 바로 2편이 15년에 나왔고 아 근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면서 일이라고 붙였었어요 처음에? 아니겠죠. 네, 처음에는 예, 아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그게 뒤에 붙여져서 예. 2가 됐고. 15년에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네, 그런 또 어떤 그런 자기 고백의 그런 책인가요? 저는 뭐 다 자기 고백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광수생각 연재할 때 사람들을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갈키는 만화를 그렸어서
제 책에는 누군가를 가리키려는 그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옛날 못났던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2권이, 그러니까 1권이 잘 팔린 덕에 2권이 15년에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씩 계속 나오네요. 다 1년마다 있어요. 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러브라는 책. 요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8년에 참 잘했어요.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요 평점이 굉장히 높네요. 9.12나 되니까. 그리고 드디어 올 초에 광수생각. 부제로는 이러니까 책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제를 보세요. 그러니 그대 부디 외로워하지 마라. 외롭지 마라. 아, 이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책을. 부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수생각. 그러니 그대 부디 외롭지 마라. 야, 대단합니다. 지금 올해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예. 평점도 엄청 높고요. 광수생각 1, 2, 3가 250만 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 광수생각. 그러니 그대 부디 외롭지 마라. 아, 이거는 안 살 수가 없는 뭐 장난 아니다. 혼잣말만 하시지 말고 예. 네,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여러분 좀 빡센 프로필인데 빡세지 않아요? 좀 빡세게 이거 속도감 있게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또 막 늘어져 막 우리 막 자고 싶어. 개인적으로 좀 팬이라서 좀 오늘 좀 길게 좀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같은 또 만화가 이제 선배 선배님이시니까. 되시니까. 광수생각 하면은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런 이렇게 감성적인 카툰 뭐 그 그림과 함께 있는 그 텍스트 이런 거예요. 뭐 아무도 없는 바다, 한적한 시골길, 시끄러운 대도시의 모퉁이. 내가 가는 길마다 다 의미가 있다. 내가 너에게로 가는 길이니까 말이다. 뭐 이런 깨알 같은 또 이런 거 딱 이제 여자애들한테 문자 보내주면 팬이면 이분 모셨으면 이분 얘기 들어야 되는데 지금 30분이냐. 늦게 죄송합니다. 오기까지 하고 이게 뭐 하는 아 근데 원래 앞쪽은 거. 빡세 그러니까 빡센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구박하시- 혼자 중심으로 짧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는 나중에 안 짧잖아요. 본격적으로 지승호 작가님 구박하시려고 또 30분 한 건 아니고 하나만 더, 15분에 하나만 시작했어요. 예, 20분에 시작했어요.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보다가 네 생각이 낫다. 잘라도 다시 자라는 그리움. 꼭 내 머리카락 같다. 이러면 또 여자 오빠 바로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마지막에 약간 사람의 반전의 느낌을 가지면서 감성을 싹 긁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 그리고 속이 뭔가 싹 다 긁어주는 다시 글을 읽어보면 공감이 가는 그런 뭉클해지는. 만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한두 번은 가능한데 네. 매번 그렇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성찰이 필요할 텐데 엄청 요거는 한번 내공이죠.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갑자기 떠오르나요? 아니면 여러 번 많이 생각한 것 중에 끄집어내 갖고 한 건가요? 어떤가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메모하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글들은 대부분 선남 선녀들은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요. 대부분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저처럼 약간 못난 이들은 대부분 짝사랑이기 때문에 더 깊게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선남 선녀들보다는 조금 더 박식하고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깊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깊이가 깊이가 없으시죠. 저는 진짜 깊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깊이가 없어요. 예, 그런 뭐 고민도 안 하고. 잠시만 여기서 네.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몰락을 하셨죠 그 이후로. 뭡니까? 이제 여기 빡센 인터뷰입니까? 뭡니까? 빨리.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남자의 외도는 화장실에서 배설 욕구를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설마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그런 말씀하셨나요? 아 이거 좀 해명이 좀 필요한. 그래 이거 좀 나무의 이따 키가 하면- 항상 올바른 건 아니야. 아니 항상 틀린 건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해명 이런, 나중에. 이런 말은 바로 해명하면 안 되나요? 오케이. 그럼 기회를 한번. 기회를 예, 드려야죠 당연히. 예. 빡센 인터뷰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네네. 이 인터뷰를 그 당시 인터뷰가 어떻게 실리게 됐냐면은 책이 나와서 이제 근황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잡지사 이제 여성지하고 잡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정식 인터뷰는 끝났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친구들하고 술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 가서 농담처럼 한 걸 그분이 녹음기를 키셨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런 나서- 말은 남자들끼리는 사실 뭐 예.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일단 그래도- 들어보고 잠깐만. 장난처럼 했던 말들을 아, 기사화시킨 거죠. 그래갖고 저랑 나쁜 기자님이시네. 거의 소송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저는 사실은 제그 워딩, 제 정확한 거에 워딩. 예. 대부분 달리는 나쁜 댓글들에 대해서 한 번도 대댓글을 쓰거나 뭐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제 아들한테도 그러는데 살다 보니 세상에 완전히 좋은 것도 완전히 나쁜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런 글들을 보신 분들은 저를 처음 만날 때 저를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선입견을 갖죠. 박광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놈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만나보면 이 사람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보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한테 도덕적인 기대치가 낮으세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좋잖아요. 조금 막 해도 네.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은 뭐 원래 약간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해주는 부분도 또 아니,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약하잖아. 뭐 이런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 이제 남녀간에 좀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뭐 남자의 외도에 갈라서는 여자는 뭐 멍청한 여자다, 뭐 멍청한 짓을 하는 거다, 뭐 아니, 이런 이미 해명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실 예, 같은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로 이제 왜냐하면 만화에서는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어떤 되게 오직 그냥 이제 사랑받기 모르는 남자 이렇게 이런 근데 이 말을 제가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벌써 한 20년 정도 거의 가까이 된 일이고 네, 그럼요 예전에 그 당시와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근데 뭐 제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네. 일인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게 뭐 유명세이기도 한 건데. 그렇죠. 이제 변명은 차차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은 변명이 아니고 해명. 네, 해명은 네,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최근에 나온 책은 광수생각 그 저기 시리즈고요. 부제가 그러니 그대 부디 외롭지 마라. 요 책을 최근 집필을 끝마치시고 2월달에 나왔잖아. 예 지금 요즘에 또 그렇게 계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빡센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 빡세지는 않아서 조금 더 강하게 갔어야지 빡세게. 가려고 그런 이거 아쉬움이 진짜? 좀 있지만 예.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하고다 언급 있는 게 나무위키 뭐 이런 데부터 네. 시작해서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아요? 그 이무송 씨 닮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노사연 씨 남편 뭐 그런 이무송 씨 걸로.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씨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이용식 씨 코미디언 이용식 씨 얘기도 좀 듣고 뭐 다 근데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자리에서 그 현미 씨 가수 현미 씨 그분이 이야기인데 그분이 아마 노사연 씨가 조카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무송 씨가 조카 사위가 되는데 네네. 조카 사위로 뭐 착각했던 그런 얘기인데 그건 농담입니까 아니면 진짜? 진담입니다. 아 진짜예요? 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무송 씨랑 좀 친분이 있고 아 그래서 뭐 옛날에 방송하러 가면 그 노사연 누나가 이렇게 제가 복도 왔다 갔다 하면은 방송하다가 몸을 이렇게 갖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 이제 남편이 오신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약간 이제 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 이무송이라고 이제 그런 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거나 똑같네요. 이제 외국 나가서 나중에 막 요거도 먹고 그러면 그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 사용하는 것처럼. 네. 와타시와 저는 근데 뭐 그 인터넷에 나쁜 말들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막 지금 빨간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젊은 여자들 타고 다닌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이유일 씨 짝퉁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 소용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랑 동년배고 같은 좀 친분도 좀 있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고 근데 뭐 그렇게 보시는 거를 일일이 제가 다 해명하는 거는 되게 시간 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셀럽이나 유명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소송까지도 가는데 일일이 그런 걸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참 쉽지도 않고 시간 대응하면 소모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우리 첫 번째 코너 네. 웹툰 작가 빡센 프로필을 맞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요 저희가 새로 마련한 건데 원래 이제 미니 특강 게스트의 미니 특강 이런 걸 이제 10분에 15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죠, 제가. 살짝 얘기는 예, 하긴 살짝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를 딱 하고 싶은 얘기 시간 있는데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본격 인터뷰로 들어가겠습니까? 본격 인터뷰 들어가셔도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충분히 녹아냈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굳이 뭐 하겠습니다. 저 혼자 네. 10분 15분을 떠드느니. 네네. 아니 근데 이제 가끔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독 시간을 저는 바라거든요, 항상. 왜냐면 딱 이제 나가서 저는 비타민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실 기회가 드린 건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명박.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터뷰 국내 유일무이 인터뷰 작가 지승호 작가의 인터뷰 쇼. 자, 바로 쏘시죠. 네, 조금 전에 이우일님 말씀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 워낙 이제 두 분이 색깔이 다르고 해서 비교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하다고. 부분에서, 예, 그거 뭐 서로 이제 누가 표절을 했니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근데 뭐 근데 워낙 이제 광주 생각이 히트를 했고 또 그분은 또 이 반대쪽에서 이제 대한민국 도날드 닥이니 뭐 존나 깨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매니악한 좀 그 팬들을 확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렇게 막 비교당하고 표절을 했다 뭐 이런 의심을 받고 뭐 이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라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 어느 대학 교수 디자인 교수님이 네. 영어 단어책 중학생 영어 단어책을 만드는데 1학년을 제가 맡아서 그림을 했었고 그림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2학년을 아마 이훈 씨가 했었던 것 같고 3학년을 홍승우 씨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빙빙툰. 예, 나중에 제가 조선일보를 하고 있었고 네네. 그 홍승우 씨는 한겨레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훈 씨는 동아일보를 거의 동시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 되게 재미나고 신기한 일이다. 한 책 그 시리즈에 한 것들을 3학년들을 나눠서 했던 거를 다 신문 되게 큰 데를 비슷한 시기에. 예, 거의 같은 시기예요. 거의 같은 시기.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저희들끼리는 서로의 그림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이분들은 뭐 그림 안 그리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전문가가 하시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지 뭐 더 이상 해명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분을 느꼈는데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얘기하면 이이루 만화가님, 이우일 씨. 이우일 만화가님, 네네. 이이루가 아니구나. 도날드 닭이라고. 이루는 탤런트잖아요. 도날드 김이루구나. 닭인데 닭이 치킨 닭. 도날드 닭이라고 하는데 그림체가 약간 좀 비슷해서 그런 오해들이 많았어요. 그림체가 뭐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근데 전반적인 구성이 도날드 닭은 조금 길어요. 이게 칸이 이렇게 컷이 많고 근데 비슷하게 뭔가 쭉 대화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약간 반전의 느낌이 있는 그런 형식은 비슷한데 근데 그걸 갖고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뵙겠냐 이런 게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두 작품이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예. 아니,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시기가 같았고 심지어 이울 씨랑 저랑 술 마시다가 재밌는 제안을 제가 해서 한번 도날드 닭에 제 캐릭터인 심보리가 나오고 아 그게 얘기가 돼서 그랬던 거예요? 제 만화에는 그 도날드 닭이 나와서 하는 네. 걸로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래갖고 변장해갖고 나왔던 네, 건가요? 네. 그게 도날드 닭이 변장해갖고 심포리로?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원고리를 대신 타가는 그런 만화였나 뭐 이런 거였는데 약간 맞아요. 자주적인 봤어. 이울 씨가 안 하시길래 왜 안 하냐고 했더니만 신문사에서 못 하게 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딴지일보에서 하시더라고요. 있잖아요. 딴지일보에서. 딴 데서 아 그거 한번 찾아서 한번 꼭 보시기 아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네.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진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신뽀리인가요? 폴인가요? 꼬리. 네네. 신뽀리인데 그게 뜻이 어디에서 옛날 기원한 꼬리 거죠? 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아 그거 맞아요? 아, 그 꼴이구나. 근데 그 신은 뭡니까? 신은? 그 제 중학교 동창인데 본명은 따로 있고 성씨가 신 씨였어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친구를 사람들이 신뿌리라고 불렀었고 제가 이제 그 신문사 연재하기 전에 페이퍼라는 잡지 무가지에다 맞아요, 연재를 페이퍼.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신뿌리 군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그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캐릭터 재밌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몇 번 더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연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됐죠. 그럼 그 캐릭터도 동창이랑 약간 비슷합니까?
외모나 그렇게 성격. 생기면은 인간일 수가 없죠. 혹시 근데 만약 그분 성함이 신진택 씨 아니시죠? 그 신진택 씨는 그 막 공룡으로 나오죠. 맞아. 그분하고 저랑 되게 친해요. 아. 요즘도 자주 만나고. 그래요? 동네 그 파주 사시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제 카톡을 블락 시켜놨어요, 그분이. 아이고, 안 좋으시네. 제 대학 동창인데 네.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를 하려고 해도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화해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화 통화라도 화해하자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시죠. 영상 진택이 편지, 영상 편지. 네. 이제 형이- 우리 제가 이제 재수했고 그는 사무생이었는데 진택이 형 우리 이제 50도 넘었고 더 싸우지 말고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어. 우리 뭐 대단히 싸운 것도 아니니까 어렸을 때 감정이 좀 엇갈린 걸로 그랬는데 다시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화해하고 옛날처럼 재미나게 삽시다. 좋습니다. 이런 거 참 좋아. 나이 들어서. 이거 나중에 편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 많이 해야 편지. 될 것 같은데. 형은 뭐 2시간 해야 2시간 해야지. 그분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광수생가가 이제 공룡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왕머리 신진택이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머리가 진짜 분인데 크거든요. 제 책 편집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 인연으로 저는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알게 돼서 같이 디자인 여행도 다니고 예. 그런데 자기가 그 광수 우리 작가님하고 친하다고 그 말씀하셨던 그게 기억이 언제예요? 친하다는 얘기를 한 게. 나요. 그게 한 10년 넘었죠. 그러면 옛날에. 싸우기 전이네요. 그런가? 싸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헤어진 게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한 3, 4년? 가장 최근입니다. 3, 4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 네, 소식은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좀 뭐 박스가 또 메신저 다리가 네네, 돼갖고 좋죠, 한번 좋죠. 한잔 하죠 뭐 그럼 예, 다 같이. 제가 한번 네,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전처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기 때문에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광수생각 5번째 작품이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제가 광수생각 광고하거든요. 시리즈는요? 시리즈를.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이번에 끝맺기로 한 이유 같은 거 있으신가요? 광수생각으로는 더 이상 그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캐릭터를 만들든지 네. 혹은 요 다음 책까지 지금 기획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도 만화를 그릴 건지 책을 계속 낼 건지 스스로 약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월에 나온 책은 옛날에 제가 그렸던 것 중에 이거 내가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만화들을 다시 새로 그리기도 했고 네네. 새로 그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예전 분들은 아마 다시 보시면 그림이 좀 달라졌다. 조금 늘었네 이 사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편집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옛날 그림 그냥 싫자. 요즘 트렌드가 약간 뉴트로인데. 근데 저는 옛날 그림을 넣기가 싫더라고요. 예. 제가 20년 넘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거의 30년 그리면서 이만큼 늘었는데 굳이 옛날 그림을 보여주는 게 성에 차지 않아서 다 새로 그리고 뭐 새로 쓰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 듣고 계신 거죠? 예. 약간 안 들으신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분은. 제 말 끝날 때 계속 질문할 걸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나는 이거 보고 있었지. 댓글. 원래 이제 가수들도 보면 계속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또 팬들은 또 옛날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그 모순 사이에서 또 좀 갈등이 있으신 거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제가 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물 같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캐릭터를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 네. 그렇다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소재를 채택할 수 있는 네네.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이면 또 인간 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한정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만화를 더 할지 안 할지 아직 개인적으로 확신이 안 서서 눈도 너무 안 보이고 아니 노안이 오셔서 만화를 못 그리시면 노안이 온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나이가 아직 조금 그 중간 과도기라 그런지 돋보기를 끼면 또 너무 피곤하고 안경을 벗고 그리면은 이렇게 한 6칸 정도 그리고 7칸째 그리면 선을 이렇게 하나 딱 그으면은 선이 2개가 쫙 생겨서 이게 어느 게 진짜 선이지 계속 쳐다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슬픈 얘기네. 너무 그런 것들에 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럼 이제 난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난시도 있고 뭐 네. 다 있죠. 그래서 교정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경으로. 네네 안경으로 교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라식 수술 받았는데 아. 그 1년 만에 또 이제 부작용이 다 아이고. 생겨서 눈도 다시 나빠졌고 불 번짐도 생기고 아이고. 뭐 야맹증도 생기고 아 진짜 그림을 그리려면 눈이 참 중요한데. 너무 피곤해요. 한 편 그리면은 한두 시간은 앞이 뿌예서 잘 안 보여요. 아직 그런 우리 박사는 저는 아직 눈이 아직 노안이 쌩쌩합니까? 안- 예. 40대 초반에. 타블렛 같은 걸로 그리시나요? 예. 그러면 더 그러실 텐데. 참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참 곧 와, 이제 진짜 곧 온다. 슬픕니다. 네. 40 한 중반 넘어서 그러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 보통 될 40대부터 때가 그러죠. 됐는데. 근데 23년째 되셨잖아요. 근데 이게 광수생각이라는 자체, 그 찡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이제 큰 나무다 보니까 그늘도 있었을 거고, 그걸 또 뭐 그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좀 이걸 극복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잘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아, 그냥 뭐 잘 극복할 마무리. 게 뭐 따로 있나요? 아. 그냥 뭐 다 제가 저지른 것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자. 네. 그냥 제 지금 삶의 목표가 약간 건강한 노인이 되자.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떠한 되게 커다란 목적이나 목표의식을 갖고선 책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그 책을 기획해서 출판사한테 제안해서 내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 기획해서 네. 제안을 하고 야구 생각만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또 야구붐이 한참일 때 책을 내자고 하셔서 근데 너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건 손을 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안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도 엉성하게 나오고 근데 글은 굉장히 좋던데, 여러, 그 실린 글들이. 야구 생각이요? 네네. 야구 생각 안 보셨죠? 봤습니다. 네. 오타도 많고 네. 아, 오타가 그런 거 네. 있고, 뭐 염정석 정보도 얘기도 있고, 조금, 뭐 네.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근데 그 야구를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그런 글까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힘들어가지고 힘드실 때 이제 막 네, 그 네, 자살까지 생각할 때, 아 이번 주에 재밌는 야구 시합이 있지, 이것까지만 하고 죽자. 뭐 이런. 아, 근데 그거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이제 옛날에 막 그런 시절일 때. 이게 진짜 이게 죽어야지 싶다가도 이번 주말에 농구 시합이 있는데 그거라도 하고 죽자. 이번 주말에 좋은 술자리가 있는데 그거 하고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이왕 있거든요. 죽을 거. 진짜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은 이제 뭐 어렸을 때만큼 잘할 수도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약간 해를 끼치면서 하긴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나중에는 신체적으로 야구를 못하는 나이가 돼도 팀에 나가서 야구 구경을 하거나 같이 그들하고 두런두런 뭐 이야기하는 그런 건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 그때 그 글의 말미에 그런 글을 썼거든요. 저처럼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뭔가 되게 좋은 취미 하나쯤은 누구나 다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해야 행복한지를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떨 때 행복하지를 잘 고민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돈 잘 버는 남편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말 잘 듣는 자녀들 있으면 행복. 뭐 남편도 예쁜 와이프,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뭐 이러면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인가? 이건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기성양복처럼 그렇죠, 예. 누군가가 이러면 행복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내 행복이라고 믿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 노트도 만들거든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아주 뭐 사소한 것도 다 적어요. 뭐 이를테면은 만화가게에 가서 신간 만화책을 보면서 준하 씨가 끓여준 라면 먹을 때 행복해. 뭐 이런 거 아이들 꼭 껴놔줬어요. 행복해. 혹은 뭐 엄마 무릎 빼고 잘 때 행복해. 뭐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을 많이 적어놓고 그런 거 외의 행동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도 잘 안 나가고 거의 뭐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와의 격리를 약간 몸소 실천하면서 자가격리. 그렇던가요? 저랑 한 2번인가 지금 3번 봤는데 술 자주 드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상해놓고 그런가요? 먹어요. 술자리도
뭐 코로나 이전부터 일주일에 2번 이상 안 되고 2시 전까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아, 2시면 새벽 2시요. 원래는 막 아침까지 먹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그 안티팬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글과 다르게 사생활은 좀 네, 이혼도 하고 네, 막 뭐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냐 사실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티팬들이 물러나고 많은 싶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위키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얼굴에 그 제 외모에 물러나게 산다라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다들 저를 존경하고 받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아니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담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바람핀 사람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여자분들이 아 그건 그건 근데 당연히 남자도 다 그렇죠, 당연히 뭐. 네. 바람핀 와이프 용서 안 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우리 네.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람핀 거랑 군대 안 간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아니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군대는 뭐 다른 나라 상황이 다르니까. 아 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저 원래는 그 18개월 방위를 받았었는데 네. 제가 69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9년도에 그 방위들이 적체 현상이 심해서 69년생들 방위들이 굉장히 많이 면제가 됐어요. 거의 자원 입대를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저는 그런데도 방위 가셨다고? 후암동 가서 현역으로 가셨어요. 현역 아닙니다. 현역은 후암동 아니고. 가서 방위가 현역을 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후암동 가서 제가 또 안 듣고 있었나? 1년 동안 휴학을 했는데 영장이 안 나와서 아, 네. 후암동 병무청 가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 면제가 됐다고. 그래서 집에서 한 2, 3일 고민하다가 병무청 다시 찾아갔어요. 오. 군대 보내달라고. 아, 그 왜요? 와, 뭔가 그냥 있을 막 것 같은데. 애국적인 막 그런 생각보다 제가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었는데 앞으로 1년만 더 있다가 갑자기 사회 나가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죠. 요즘 다 그래서 루틴으로 중간에 군대 가죠. 그래서 남자애들. 중간에 군대를 가서 18개월이라도 뭐 앞뒤 뭐 날까지 있으니까 한 2년 정도는 약간 휴직을 가지면서 내 앞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질문. 근데 왜 예비군 훈련은 왜 안 가셔서 벌금을 이렇게 내셨어요? 군대는 그렇게 자원해서 그 가셔서 얘기도 또 많이 이거 또 근데 그 당시에 부분인데. 왜 안 가셨어요? 예비군 한번 들어보죠. 이건 진짜 변명이겠지만 제가 처음에 그 연재 시작할 때에는 그 일요일도 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려놔서 스탁을 좀 해놓고선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데일리로 맨날 연재가 되는데 제가 막 중간에 몸이 아프면 스탁 해놓은 2-3개가 금방 없어져요. 저는 알죠. 그 심정 저는 아는데 그러면은 일반 이거를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밤새서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예비군련 갔다 올게 하고선 신문 지면 그걸 비우고선 이분 작가가 예비군련 가서 연재가 중단이 이거를 용납을 안 해 주시니까 예비군 그냥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나는 뭐 면제였는데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인데까지 뭐 예비훈련 나중에 가지 뭐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결국 벌금도 많이 맞고 예비훈련도 한 2배 이상 받았죠. 그래서 욕도 많이 드시고 욕 엄청 많이 먹었고 네. 겨울에 주로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때나 제가 그때 너무 예비군 때문에 구속될 뻔했었거든요. 아까 몇 번 빠졌는데 그래요? 그냥 계속 안 가신 거야. 계속 안 가요. 한 몇 번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당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갔다 오고 막 2, 3일 해야 되는 거 막 이런 거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면은 계속 목도리 얼굴까지 하고선 사람들이 제 욕하면 이렇게 가만히 듣고선 묵묵히 있는 거죠. 아니 그 군대는 그렇게 자원해서 가셨으면서 예비군을 안 가셔서 이렇게 그 직업의 세계가 더 이게 빡세다는 거지. 아무튼 저 반성하시죠? 예비군 안 가시면. 그럼요. 예. 그 벌금 낸 것도 그렇고 뭐 예비훈련 2배 반성하신답니다. 예. 잠깐 우리 저 댓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네. 딱 눈에 띄는 게 아분조야에서 야구하시던 광수님이 광수님과 광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조마조마. 분조야라고 아마 저기 분조야가 분당에서 조간에 야구하는 아 그런 게 있어요? 새벽 야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예. 저 리그가 굉장히 셉니다. 네네.
그거 맞는 근데 거예요? 저는 그럼? 조기 분조야 축구가 아니라 분조야 조기하고. 아닙니다. 아, 조기하고. 분조는 아니고. 아마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야구팀 이름은 뭐죠? 조마조마. 네, 조마조마. 지금 어, 아직 그거 연예인 야구단 아닌가요? 아니, 저는 단장님은 정보석 씨고요. 아, 저는 그냥 그 평회원입니다. 근데 아직도 입단할 때 그 맥주 그라스에 소주 3잔을 마셔 걸 시작합니까? 와, 네, 그거를 사실은 악습이어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도 좀 그래요? 드는데 전에 마셨던 사람들이 없애지 억울해. 못하게 억울한 나는 거야. 나는 마셨는데 했는데 근데 김정균님이 그거 하고 나서 안 오셨다면서 이탈하고. 아,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거의 새로 입단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 네. 근데 새로 입단하시는 분이 몇 년에 한 번 있으면은 모두 다 그가 언제 입단주를 먹느냐가 아주 그냥 아주 그들의 극 관심사죠. 사실 그런 거는 우리 의사사회에서도 있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 가정의학과 들어갈 때, 그거 할 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원래 그 뭐죠? 의사 세계 뭐 트로피 같은 거, 네네네. 큰 거에다가 네네. 소주를 넣고 아직도 마시는 그런 원샷을 문화가 하는 게 있나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 한 25년 전이니까. 네, 그때는 왜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예외를 했지만 그걸 계속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잿더리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타서 드시는 걸 즐기셨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일부러요? 그 지하 같은 데서 그 이제 노란물 이렇게 드시고 할 때 그렇게 그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잿더리에다가 술 따라서 많이 주셨대요.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그 혹시 야구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하셨나요, 야구를? 네, 어렸을 때 아.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아,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네. 와. 안 한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좋아하는 건 취미라는 게 가장 맞다고 포지션은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야구한 지 거의 30년 되니까 네. 다 할 수 있죠. 그럼 원래 포지션은 뭐? 포수만 이제 무릎이 안 좋으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투수도 하고? 투수 주로 많이 해요. 그럼 혹시 몇 킬로 정도 나옵니까, 시속? 젊었을 땐 118까지도 우와, 그 아마추어에 110킬로면 굉장히 잘 나온 건데. 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최고 구속이 92. 이야, 그래도 대단하다. 어깨 아주 싱싱할 때가 90이 나오고. 아니 참 진짜 재주가 많으신 게 연기도 하셨. 아, 맞아. 드라마 뭐 출연하신 적인데? 제가 그 시트콤에서 뵌 것도 같은데. 아니 시트콤 나간 적 없고요. 그 이무송 씨가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이무성 씨라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영화에서도 아니, 근데 나오시고. 나오신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확인해볼까. 제가 이제 한편 하셨죠. 네. 아니요 2편. 두 편 하셨네요. 했고, 그러니 그랬는데 제가 영화 연출을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쪽에서 계속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그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바닥에 들어가니까 그 제작사에서 조감독을 시켜줘도 감독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감독 옆에 의자를 놓고 현장을 봐라. 그래고 가서 봤는데 되게 이방인 같죠. 그 상황이.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계속 이러니까 저도 너무 불편하고. 근데 현장 경험이 없이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고 해서 고민하던 차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드라마 감독님께서 그러면 배우로 한번 현장 그 감각을 익혀볼래? 이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작은 단역 같은 걸 주실 줄 알고 근데 좋아요 그랬더니 되게 큰 매력을 주셨어요. 대사도 좀 많고. 처음 연기하는데 우는 씬이 2번이나 나오고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근데 약간 왜 뭘 믿고 나를 이런 걸 시킨 걸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나름 유명세로 그 사람들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전략도 있지 그 않았을까요? 감독님이 되게 잘 되셨어요. 그럼 그건 또 아는데. 그래서 그냥 뭐 술 먹고 한 약속에서 배역이 그거밖에 남는 게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뵈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보셨는지. 그러네, 진짜. 그럼 어떻게 지 작가님 뭐 질문 도와주시죠? 근데 그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성격이 직선적이고 뭐 이렇게 공격적이라고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뭐 스스로는 그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이시잖아요. 어떤 인터뷰 보니까 본인이 그 압정 같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압정을 몸에
있다가 받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계속 그렇게 평소에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힘들어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를 준 것 같다는 생각 네, 때문에 네, 또 네. 고민하고. 네. 네. 저는 원래는 되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말썽 그룹이었었어요. 네. 아마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의 노력이 아니었으면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을지 모른다라는. 그리고 뭐 대학은 당연히 그럼 못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나는 뭐가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말썽은 많이 부리는데 좀 약간 수줍음이 좀 많았다고 할까나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성격이 좀 직선적이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는데, 그게 성격이, 그러니까 삶의 기조 자체가 바뀐 케이스가 그게 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98년도로 기억하는데 98년도에 만화 연재할 때 네.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화를 원래 처음 연재를 할 때는 정치적인 거 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만화를 그릴 때는 뭐 주부 만화를 그릴 때는 주부 입장에서, 학생 만화를 그릴 때는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편드는 만화를 좀 그려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데일리로 연재를 하니까 제가 이제 정치 사회와 관계없는 만화를 그린다라고 했지만서도 너무 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안 하고 쓱 넘어가는 게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저 혼자 녹화 방송 떠놓고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 전에도 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제가 잘못된 논조로 뭐 독자분들한테 제 만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상처를 준 경우가 있어서 대구 지하철 사건이 났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유족들한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데, 이틀 동안 아무리 고민해도 어떤 만화를 그릴지 엄청 너무 조심스럽고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점심 먹다가 차를 몰고 대구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대구역에 근처에 차를 세우고선 대구역으로 내려가는데, 대구역이 복층으로 돼 있어요. 1층은 아케이트로 돼 있고 2층이 이제 역사예요. 근데 1층 아케이트가 3일밖에 안 됐는데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을 잘못 찾아왔나?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대구역을 확인하고선 혹시 대구역이라는 역 이름이 또 다른 데도 존재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지하로 이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이제 내려가는 데부터가 그을림으로 벽이 까만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 같은 걸로 벽에다 글씨를 쓰면은 바탕이 하얀색이니까 하얀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런 글들을 쫙 통과해서 내려가면 그 역사에 이제 열차가 운행하지 않고 있었고, 역사에 이제 영정 사진들하고 꽃이 전부 꽃밭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만화를 그리러 왔으니까 사진도 계속 찍고 막 그러는데 2, 3일 동안 너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매스컴 보면서 울긴 했는데 정작 현장 가서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하긴 한데. 그러다가 돌아보다가 한 벽면에 써있는 사진을 보고선 제가 거기서 한 30분 정도 울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추정컨대 아마 서울 사시는 남자분하고 대구 사시는 여자분하고 장거리 연애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남자분이 대구에 도착해서 지하철 타면서 여자분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이라 문자 캡처를 받아 그걸 사진을 찍으셔갖고 근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야 나 지금 대구 도착했어. 이제 지하철 타니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 뭐 이런 문구였는데, 그 문구를 마지막으로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사실 저도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들을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안 해도 뭐 엄마가 당연히 아시겠지, 아버지가 당연히 아시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뭐 되게 나쁜 얘기지만 누가 나가서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일도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고 모레도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안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선 그날부로 마음이 바뀌어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사랑한다. 엄마한테는 원래 좀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아버지한테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 아버지한테 한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시도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파트 그 어디죠? 베란다라고 하나요? 거기서 담배 태우시면서 밖을 보시면 근처에 가서 이제 안아드리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진짜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 가족끼리 그런. 어쩌니 처음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바심이 나고 이러다가는 내가 또 못하고 지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아버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싹 안아드리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한쪽 손이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강도 만난 사람 화들짝 놀아. 너왜 손 들어오면 야 너 뭐야 이렇게 딱 때리지. 너무 놀라셨는데 아버지도 제가 뭘 하려고 했던지는 느낌으로는 아셨던 거예요. 그렇겠죠. 뭐 설마 뭐 여기서 뭐 지갑 뭐 빼가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좀 아니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 제가 돌아갈 때 아버지가 현관까지 나오시면은 한 팔로 이렇게 살짝 아이고. 엮어 안아드리고 그걸 조금씩 하다가 이제 나중에 딥하게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좋으시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싫은데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것도 어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는 편이에요. 뭐 와이프가 밥하면 뭐 음식하면은 어때 그러면 맛없어. 뭐 이런 얘기 해요. 대신에 또 맛있다라는 건 충분히 칭찬을 해주고 네. 그리고 뭐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일을 했을 때 싫다라는 것도 명확히 밝히고 네. 전에는 그런 걸 못했었거든요. 좋았어요. 그냥 뭐 싫어도 좋은 척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명쾌하게 밝혀요. 근데 예전에 좀 젊으셨을 때는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이 좀 뜨거움을 물려받은 걸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좀 화해를 하신 거잖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뭐 그 36년생이세요. 엄마가 34년생이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신 아버님도 36년생이시고. 네, 지금 두 분 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치매를 앓으신 지가 지금 병원에만 들어간 게 한 8년, 9년 됐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한 2년 투병을 하셨고 근데 이제 엄마가 아프시기 전부터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엄마한테 잘하셨는데 사실 옛날 분이셔서 뭐 가정폭력도 좀 있으셨고 아버지가 옛날 분으로 좀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피셨고 그래서 제가 제일 닮기 싫었던 사람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서 아버지의 피가 내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일 싫어했던 삶인데 그러면서 약간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해를 하게 됐고 공감을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젊은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사실 어머니 병원을 보내시고 아버지가 약간 형제들 사이에서는 엄마를 2년 동안 집에서 투병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집에서 케어하기가 엄청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보내실 때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던 게 아버지가 이제 엄마를 버리고 본격적으로 바람 피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 들어가시고 하루도 안 빼고 가셨어요. 그 병원에 아버지가 들어가실 때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가셔서 그러한 행동 하시는 걸 보고선 형제들이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용서할 수는 없었겠지만 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뭐 이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처 준 것 같은 것들은 제가 평생 뭐 계속 갚으면서 살아야겠죠. 네. 이혼한 게 사실 죄는 아닌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글이나 만화에서 세상 둘도 없는 저기 사랑꾼이시고 정말
감성적인 어떤 그런 좋은 글 막 뭐 여보 사랑해 이러시다가 이혼을 하셨다는 그것만으로 안티팬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걸 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아니 듣고 싶어요. 사실 뭐 그건 그냥 딱 예. 냉면 그대로예요. 예, 아니 이혼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렇게 여보 항상 사랑해 뭐 항상 뭐 세상 둘도 없는 사람 예진아 씨가 예. 뭐 배역을 맡은 거하고 뭐 그 작품하고 그 사람의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한번 예, 들어보죠. 예. 우리 그러니까 나갔어.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혼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거는 두 사람 간의 문제인 게 확실한데 이혼은 꼭 두 사람 간의 문제만으로 이혼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변명처럼 하기에는 그 사람들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 방송을 제 아이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루머가 많습니다. 예.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뭐 아버님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애들한테도 자주 해주신 편이었나요? 그럼요. 저는 막 그 최근에 딸내미한테는 뭐 먹을 때 뭐 맛있죠? 뭐 이런 것도 하면 딸이 되게 이상해요. 정색하는 편 하지 마 좀. 왜?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같이 안 살다 보니까 만나는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애들이 그 뭐 아빠의 귀중함 같은 거를 잘 모를 시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자주 볼 수는 없어요. 애들이 오히려 바빠서. 그래서 보면은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서 뭐 아들은 막 게임하고 있으면 아빠 만났을 때는 게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되게 아양 떨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해요. 네. 좀 그래도 아마 잘 모르고 원망하는 부분이 엄청 많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결국엔 또 습관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볼 때마다 그냥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렇게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면 또 안 하는데 그러세요? 저 같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애 우리 애기 뭐 이러면서 훌륭하시네. 우리 똥강아지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아들한테 귀여우면 네.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돼요. 너무 귀여우니까. 아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추고 살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썼던 글 중에서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많은 여자들한테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여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 많은 여자들. 그 많은 그야말로 짝사랑을 아기 할 수도 때부터 있고. 지금까지 예. 많은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그토록 남발했는데 정작 엄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못했다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반성되는 게 있어요. 네.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못하죠. 해보셨어요? 혹시 지작가님 저도 잘 못하죠. 저도 경상도 기억이 잘 어떡해. 없네.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상도 분들이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근데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도 맞아요. 엄청 그 사랑 잘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저도 여자친구나 뭐 사귀는 분한테는 진짜 막 사랑해 뭐 이러는데 엄마한테는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죠, 빡세. 아니 저는 좀 나한테도 가끔 남발하지. 형님 사랑합니다 술 사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사달라고 할 땐 꼭 사랑한다는 네, 말 그런 것 참고해요. 같아요. 근데 술 사주는 서로 사랑이네.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잘생긴 사람들이 그 악필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건 잘생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뭐 편지를 받는 쪽이니까 주로 그렇죠. 읽기만 해도 바쁘고 아니 정우성 아저씨가 좀 맨날 받을 거잖아. 이제 그거 읽기만 해도 바쁜데 이제 박광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글씨도 연습하고 그림을 그렸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이 된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그거 아니에요? 광수채. 그렇죠. 광수채. 광수채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포인트가 글씨. 있죠. 네, 광수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요? 네네. 종류가?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제 그냥 만화에 만화에 쓰는 나오는 것만 광수채. 아는데 제가 그 옛날에 무슨 매추에 뭐 거침없이 오픈업하고 그것도 맞아. 제 글씨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쓴 글씨고 그걸로 만든 서체도 있고 여러 가지 서체가 몇 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막 짝사랑 전문인지라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은 여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서 막 한지에 붓글씨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편지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붓빛이 써서 보내기도 하고 뭐 예쁜 편지지 저희 때는 사실은 예쁜 편지지나 예쁜 편지 봉투 모으는 게 그 막 유행이었어요. 옛날 뭐 바른손도 있고 옛날에 뭐 있죠? 라디오에서는 뭐? 예쁜 엽서전 뭐 이런 거 맞아. 제가 예쁜 엽서전도 상 받았었고 오. 지금 없어졌나요? 고려당이라는데 빵집에서 아. 주관했던 그 예쁜 엽서전에 대상 받아서 전축도 받고 그 당시에 야, 전축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네요. 그 안 학교 하면 다닐 때 문제하셨는데 또 그 감성은 그런 가 애들은 때리고 낮에는 때리고 밤에는 집에 와서 탁 아니 저는 그 그런 막 건가요? 그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쪽은 쪽은 아니고 아니고. 예, 그냥 그 외따로 있는 섬처럼 살면서 애들을 괴롭히는 애들하고 약간 맞서는 근데 그렇지만 정의 따위는 모르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맞서는 그런 타입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는데 어머니한테 굉장히 속속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속속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게? 뭐 막 정황 맞고 막 이런 거. 아. 그러면 애들이랑 혹시 뭐 경찰서 가고 폭력도 막. 있었나요? 사람을 때려서 경찰서 간 적은 없고 그 심보리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뭐를 뭐좀 뭐 그렇게 아, 그런 그래요? 질문 아니,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뭘 예. 아, 세 분이 시청하시고 꼬리 명수 하셨대잖아. 세명 시청. 아, 명승고 TV 예, 지금 5명 늘었습니다. 딸기 80님. 3명 아닙니다. 5명입니다. 예, 그새 2명 늘었습니다. 40%가 올랐네요. 예. 흑역사는 좀 아, 네. 넘어가 네, 보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걸 예. 다 어렸을 때 다 아, 그런 그러네요. 거예요. 예. 아, 어렸을 때 다 그랬습니까? 아이 그럼요. 저는 기억이 없어서 저는 예,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냥 엄마 속을 너무 많이 썩였고 막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또 뭐 너무 순둥이셔가지고 계속 집에, 예. 초등학교 막 이럴 때 집에 이제 맞고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속상해서 야 그거 그러면 너 돌을 들고 찍어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맞다가 돌을 들고 찍은 적이 있다고. 진짜? 예. 엄마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서 그 사고네요. 친구가 머리에 피가 나서 어. 그 친구 엄마가 이제 저희 집을 왔었어요. 어. 근데 저를 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왜요? 왜요? 아, 돌아가? 저렇게 순한 애가 돌아갈 정도면 우리 애가 잘못했을 거야 하고 그냥 그 돌아가셨대 얘기구나. 해가지고. 아, 그런 의미예요, 진짜? 네, 진짜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학년 때까지 유도를 해서 어. 이제 그 힘도 제법 셌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 운동을 잘못 배우면은 그걸 자꾸 과시하고 싶은 아, 맞아, 그런 맞아. 욕구가 생겨요. 어렸을 때 말죽거리 장없어가지고 그래서 때리려고 그런 이제 거 운동. 쌍절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막 일찍 막 이래갖고 누굴 괴롭히거나 돈을 뺏거나 이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요즘 학폭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건 뭐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하셔갖고 유도리가 생기신 거. 네, 죄송합니다. 아, 요런 개그. 이런 개그 하세요? 주로. 근데 오늘 처음 나왔어. 어. 많이 참으셨어. 씁쓸한 개그. 근데 그러면 근데 작가님도 옛날 분이시니까 그런 거 네, 저도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재 개그라고 가재 개그 남들 다 하니까 이제 가재도 등을 돌리는 가재 개그라고요. 아, 요런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재 막 등 예, 돌리고. 씁쓸한 네. 개그. 조선일보 얘기 한번. 근데 원래 이제 조선일보 연재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또 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연재했기 때문에 뭐 250만 부가 팔릴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텐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좀 약간 만화를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면에서 1등 신문이긴 하지만 디터도 많은 신문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내 진심이 전달이 안 되고 오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금 현 상황과 상관없는 만화를 그려도 어떤 분들은 정치적 이거를 의도가 있지 않냐, 정치적으로 요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뭐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냥 뭐 그럼 나는 나대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잠깐. 0200 미니님 또 이번에 어? 10,000원을 슈퍼챗 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0200 2만 미니님이 원 쏘지 않나요? 또 쏘셨었는데. 대단히 훌륭하신데. 이렇게 만 원 보내주신 분들은 다 지인 분이신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기 여기 원래 비욘디 그 채널 의학 채널 팬인데. 비욘디의 애독자분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박광수님이 나오고 또 특별히 이렇게 제가 나왔을 때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신 건 제가 갖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예, 비욘디 겁니다. 여기는. 오늘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그래 질문을 좀 이제 예. 할까? 질문이 안 들어. 아니요, 질문 그냥 몇 개 계속 나왔는데요. 예. 즐기고 계세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아까 몇 개 질문 앞에 나왔던 거 한번 제가 볼게요. 근데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그 광수 생각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격세지감을 느껴. 어떤 적이 뭐지? CF에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서태지 씨가 나왔는데 애가 서태지를 보고 누구세요 아저씨는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때는 문화 요즘- 대통령이었는데 요즘 잘 모르죠. 요즘은 잘 모르죠. 그런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떤 생각 드세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 이제 서태지까지 모르는 시대가 됐는데 저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근데 제 만화가 교과서에 부분 실려요. 그래서 이제 가끔 어디서 꼬마이가 와서 사인해달라면 너 아저씨가 누군지는 알고 사인 받는 거냐? 뭐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 저쪽 뒤에 엄마가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받아와서 사인 받아. 아니, 엄마가 제 책을 아시는 맞죠, 거죠. 그래서 맞죠. 애한테 받아오라고 시키는데 애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인을 받다가 제가 이제 캐릭터를 그려주면 저 이거 누군지 뭔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캐릭터 이름도 봤어요. 모르고 그냥 그거 이거 어떻게 알아면 교과서에서 봤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뭐 댓글 오는 거 몇 개 보면 진짜 얘기한 대로 만화를 안 봐서 잘 몰랐네요. 이런 분들도 있네요, 진짜. 근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해줬는데 알아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분은 유명한 방송가 박광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심지어 지금 제 책을 사보시면서 전주 모르고 사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에세이 책 같은 경우는 읽다 보니 박광수네요. 뭐 이런 글 쓰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빡세요. 뭐 공감하는 얘기는 이제 플랜트 이터널님이 처음에 어렵지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부터 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0200 미니님 아까 슈퍼챗 쏴주신 분 저도 딴 사람들한테 남발하는데 정작 부모님께 잘 안 하네요. 반성반성. 이제 오늘 방송 계기로 저희들 한번 전화 한번 하셔갖고 부모님께 제가 사랑한다는 말 해봤으면 좋겠네요. 강연회를 하면은 네. 꼭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강연회 사실 돈을 많이 받고 가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뭐 지방 같은 데 가면은 꽤 많은 돈을 받고 가는데 가서 뭐 질문 받고 하면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가면 그분들한테 아무런 이득도 안 되고 그분들도 뭐 시간만 버리시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서 1km 이상 벗어나시기 전에 핸드폰 여셔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달라고 꼭 그래 주셨으면 제가 오늘 와서 강연한 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러네요. 해요. 그럼 지금 우리 당장 해볼까요? 진짜 휴대전화 있나요? 저는 그냥 우리 지 작가님도 지금 당장 해볼까요? 좀 이따 할까요? 지금 하려잖아요 지금. 그럼 좀 이따 하고. 강연 오케이. 끝나고 강연 끝나고. 그래야 강연 좀 되겠다. 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강연 끝나고 그럼 하고요. 그 0200 미니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당장 했더니 엄마가 방에 들어가셨다는. 그러니까 막 했는데 쑥스러우셔서. 이게 우리가 지금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웃고 계실 네, 웃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이후에 아버지가 친구분들한테 다 자랑하고 댕깁니다. 진짜로. 엄마한테 야.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메시지인데요. 방에 들어가신 엄마도 쑥스러워서 그런데 이제 다 친구들한테 딸이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은 나한테도 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야 나도 듣고 싶은데 나한테 안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자주 하시다 보면 엄마도 언젠가는 그리 멀지 않는 언젠가는 딸아 나도 너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겠네요. 저기 따님이나 근데 아드님한테 뭐 네, 하게끔 유도합니다. 유도는 계속. 뭐 용돈을 준다든가. 일방적으로 뭐 그런 건 안 좋으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저하고 이제 좀 다른 삶을 사셨으니까 저는 인기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한데 인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뭐 시대의 아이콘이었을 정도 인기를 끄셨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인기라는 거는 제가 네, 어떤 건지. 저는 UFO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3일 고가도로가 있을 때 그 광화문 쪽으로 친구들하고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가는데 네. 목동쯤에 UFO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밀려갖고 차들이 네. 다 밀려갖고 있는데 네. 거기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걔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 담배 모양처럼 하얗게 원반 은색으로 원반인데 이렇게 해갖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런 근데 얘기 UFO라고 안 하고 비행기 동체에서 나온 불꽃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비행기 동체에서 나온 불꽃이 한 군데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모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차에다가 카메라를 갖고 다녔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눈으로밖에 못 봤으니까 꼭 찍고 말리라.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오다가 막 가랑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는 날 제가 그 88도로를 막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 제 생전 너무너무 그렇게 큰 무지개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선 디지털 카메라로 막 그 무지개를 찍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무지개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이거랑 너무 달라요, 달라서 달라. 예. 너무 실망하면서 뒤를 딱 돌아다보는데 일몰이 되고 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무지개보다. 근데 제가 그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출세를 위해서 그런 인기를 위해서 쫓았던 게 무지개를 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매일매일 일몰이 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소중한 것을 잊으면서 무지개만 보고선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지나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기란 것들이 맛보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에 현혹돼서 진짜 내 소중한 것들,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아주 가까이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저는 계기가 돼서 좋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져서 인기가 없어져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옛날에 비해서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엔 뭐 이렇게 음식점 가도 많이 그냥 알아보고 지금도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못 알아봐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불편 방송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불편했죠. 저는 안 불편한데. 근데 알아봐 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알아봐주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알려드리잖아요. 저 모르세요? 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른 거 같아요. 근데 명박 같은 사람이 드물죠. 근데 요즘 이 에너지를 제가 이제 존경하기 시작했지만 한때는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괜찮아요 요즘은. 뭐 이쪽 보세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그러면 우리 야금야금 저 오고 있는데. 7시까지 아니에요? 지금 저 지승호 작가님이 준비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예. 정리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예, 새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명순권의 의학수다! 의학수다입니다. 의학수다, 의학 예. 토크.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게스트 분이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댓글 올라온 것도 제가 답변해드리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건 없으십니까 혹시? 인생에 있어서 통틀어서 가장 제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치매예요. 엄마가 치매 때문에 너무 오래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 박사님이 그 건강에 대해서 뭐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치매를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쪽은 잘 모르신다고. 치매가 아니고 아이고. 그래서 등 제가 여드름 얘기하셨어요. 치매를 먼저 얘기하고 치매는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에서 치매를 먼저 넘어가 얘기하고. 버렸고. 본인이 지금 약간 깜빡깜빡. 치매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제 개인적인 삶에서 고민은 등드름. 등드름. 그 보통 이제 등 여드름을 등드름이라고 하죠. 본인이 피부과랑 상관없다고 모르신다고. 아니 뭐 피부과를 다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좀 더 자신 있는 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당뇨 앓고 있으니까 당뇨약을 먹고 있으니까 당뇨. 약을 혹시 드시나요? 예, 약 먹고 있습니다. 언제쯤 진단을 받으셨죠? 한 대략? 3, 4년? 아, 네. 그전에는 제 주변에
그 낯술 모임이 있는데 거기 다 연세가 좀 있어요, 저보다. 그분들 대부분 다 당뇨 걸리셔갖고 어. 제가 이제 막내인데 나중에 당뇨 걸렸다고 형들한테 고민 상담하니까 다 축하 박수를 너도 드디어 당뇨 걸렸구나 막 이렇게.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죠? 무슨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 뭐 그 형들 입장에서는 요즘 약이 좋아서 약으로 뭐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 약으로 조절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네. 제가 오늘 당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일단 그 3년 됐는데 3년 그 이전에는 조금 높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정상이었거나. 네, 혈당이. 정상이었잖아요. 그때 진단받고 바로 약을 드셨나요, 혹시? 네. 혹시 의사가 3 내지 6개월 정도 생활습관 개선 해본 다음에 약 먹자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약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자. 자, 바로 그게 저랑 다른 의사들의 좀 차이인데요. 저는 지금도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즉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높은 병 이런 병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성인에 많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성인병이 아니고 전문 사람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라이프 스타일 디지즈라고 해서 생활습관병입니다. 즉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집안에 당뇨가 있고 고혈압 있고 이상지질혈증 있으면 이거 유전되는 거 아니냐, 가족력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네, 가족력이란 말은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 가족에 1명, 2명 이상 같은 병이 있으면 그걸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데 가족력이 있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전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습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생활습관병은요, 거의 99%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 이상이. 유전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 굉장히 드뭅니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가족성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당뇨는 유전병이 아닌가요, 그러면? 당뇨 유전병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뇨에는 두 가지로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형이 1명이란 게 아니라 1형. 2형은 이제 형이 2명이 아니고 이형 정말 그냥 2형 당뇨. 씁쓸한 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1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젊은 어린애들한테 생기는 건데 인슐린 자체를 췌장에서 못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내도 너무 소량 선천적인 만들어내서 병이죠, 그건. 좀 어렸을 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경우는 인슐린을 평생 맞아야 됩니다. 반대로 2형 당뇨는 대부분의 어른들에 생기는 병이에요. 방금 3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2형 당뇨라고 볼 수가 있죠. 2형 당뇨는 대부분 생활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그 생활습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흡연, 흡연, 음주, 음주, 비만, 비만, 운동 부족. 운동 부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와, 4가지 다 들어갔는데. 이게 한 가지만 있어도 이 병의 위험성이 높고 그 병이 생기는데 2개, 3개 있으면 굉장히 강력해갖고 수치도 높고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흡연 빼면 다 터지잖아요. 저요? 네. 제가 술도 많이 드시고. 아니요, 술은 많이 안 먹습니다. 저는 네. 많이 못 먹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12시 전에 신데렐라처럼 집에 가잖아요. 명데렐라. 명들렐라. 네. 네. 우리 지 작가님은 새벽 3시까지 항상 드시지는 않지만 가끔 제가요? 가끔 철수뮤직에서 아무튼간에 그 가족 광고는 핵심은 다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진단 처음 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습관을 물어보고 어느 하나라도 요인이 있으면 그거를 교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보면요, 2주 이내라도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대개 한 달 이내 열심히 시행을 하면, 즉 담배 끊고 술을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줄여갖고 몸무게를 조금 일주일 한 달에 1, 2kg만 빼도요, 당이 예를 들어서 공복혈당이 기준이 원래 그거 기억하십시오.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근데 126 이상이면 당뇨라고 정의를 하죠. 180 처음 진단받을 때 200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분들도 생활습관 개선하면 뚝뚝 떨어집니다. 20, 30씩.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보면 거의 정상 근처로 가는 사람도 꽤 됩니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되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도 150, 170 막 이렇게 나오던 분들이 네. 생활습관 개선하면서
2, 3개월 안에 130, 140 뚝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밀가루 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밀가루 먹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못 먹을 음식은 없습니다. 물론 당뇨 환자에서는 너무 단당류들. 보통 이제 단당류라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진짜 좀 단맛 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빵, 과자. 케이크, 과자, 빵, 음료, 탄산음료 이런 데는 이제 단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밥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당류가 되겠죠. 라면 좋아하는 라면은 다당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건 단당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단당류만 많이 먹는 것만 좀 피하면 나머지는요 먹어도 됩니다. 다만 양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 바로 약 드시지 마세요. 저는 당장 먹는 것보다는 물론 너무 높아갖고 뭐 합병증일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약부터 쓰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처음 진단 받으면 의사 주치의와 상의하에 저 같으면 맨 처음에 2주 있다고 오라고 그래요. 약 안 씁니다. 처음에는 많이 높아도 일단 생활습관 개선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잘 유지되면 한 달 있다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이상 저는 생활습관 개선 약을 쓰지 않고 합니다. 비약물요법. 눈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당뇨랑 그거는 이제 관련이 있나요? 안과 검사를 해보면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당뇨에 의한 합병증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5 내지 10년 이상 만성으로 당뇨가 있었을 때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조사 1년에 한 검사 번씩 받아야 그래서 안과 검사 하셔야 되고 신장 합병증 생각해서 또 소변 검사, 이제 단백뇨 검사도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약 드시지 말고요. 생활습관 개선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 내지 6개월까지 했는데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약은 또 거의 평생 먹어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약을 잘 먹고 5년, 10년 정상을 유지했다고 치더라도 약을 끊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물론 이건 있어요. 약을 지금 처음 드셨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먹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 박광수 작가님이 살을 조금 빼고 만약에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약을 줄여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약을 먹은 분들 중에도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이상지질혈증이든지 약 끊는 사람들 꽤 많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제가 병원을 가게 된 게 예. 갑자기 8kg가 빠졌어요. 한 달 사이에. 그게 이제 당뇨병의 증상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와 신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 너무 갑자기 급격히 살이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당뇨 진단을 받은 건데 그때 아마 물도 많이 먹고 소변도 자주 봤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 증상이 다음, 단뇨, 그다음에 체중 감소, 그다음에 또 하나 다식이 있습니다. 다음, 단뇨,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근데 당뇨에 걸리면 다 체중을 빼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약을 안 먹고 네. 그렇게 쫙 빠지는 걸 조금 더 해 한 다음에 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단당류를 피하고 뭐 술 가능하면 안 먹거나 줄이고 담배 피우시면 끊으면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빠졌다 할지라도 바로 약은 제가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초반에 한 160 나왔어요. 그런 정도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예. 약간 126보다 높긴 한데 제 환자분들 중에 처음부터 200 이상 나온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약을 쓰는 경우 있지만 저는 일부 환자분들 중에는 200 넘었는데도 일단 일주일 있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70, 80으로 뚝 떨어진 분이 있어요. 굉장히 비만하셨던 분인데 살을 확실히 빼고 운동을 하니까 쭉 떨어져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약을 안 쓴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다른데요. 근데 그걸 혼자 하면 안 되고 주치의와 같이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광수 작가님도 조금 이제 먹는 거 줄이고 운동도 하시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저랑 제가 상담을 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이제 이 당뇨를 치료를 해야 되느냐. 결국엔 고혈압, 당뇨, 고지, 이상지질혈증의 공통점이 뭐냐면 합병증이 문제예요. 합병증이 뭐가 생겼냐? 혈관 합병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뇨 같은 경우도 혈관 합병증이 망막혈관이 문제가 되면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겨서 결국엔 시력을 잃는 그러니까요. 눈 아까 안 좋으시다. 시력을 안 좋은 그러니까 시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 그
당뇨병성 심병증이라고 있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단백뇨 나오고 신장 기능을 못 해갖고 그 뭐냐 신부전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지에 신경에 문제가 생겨갖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 세 가지가 3대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등드름은 관련 없나요? 아까 등드름 등드름 여드름이 조금 뭐 관련이 그것도 어느 정도 왠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몸에 좀 기름이 많아서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있나요? 여러분도? 네. 아, 일단은 뭐 살을 좀 빼시고 그다음에 빠지면 등드름 없어지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좀 발라야 되겠죠. 여드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살이 있지만 그 중에 균 때문에 그렇거든요. 피부에 상지하는 균. 그래서 그 균을 균이 죽이는 있으시군요. 약을 쓰게 되죠. 다 여드름 다 약의 다 성분이 있는 이제 그 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네. 혹시 또 다른 혹시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 아까 치매 말씀하셨죠.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게 그 유전도 사실 좀 아니, 저는 유전적인 그런 거 영향은 그렇게 그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아요. 없나요? 네,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치료법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법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쓰는 약이 있긴 한데 그 약은 조금 늦추는 역할은 할 수는 있어요. 진행 자체를 약간 늦출 수 있는 약을 쓰는데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약 이제 게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대표적인 치매 원인입니다. 근데 치매라는 건 말 그대로 인지기능 장애니까 인지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억력 장애부터 시작을 하지만 기억력 장애가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증상이 행동 장애까지 생길 수 있고 정신 의학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그런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아주 심각한 병 중에 하나죠, 사실은. 대단히 실례지만 어머님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아예 상태신가요? 아마 또 말씀을 아예 이제 거의 안 하시고 금방 진행이 되셔서 2년 만에 뭐 다 아무도 못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보시나요? 네, 못 알아보시죠. 대개는 이제 노인성 치매 자체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치료 방법은 없지만 그 중에도 한 10% 20% 정도에서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혈관성 치매. 그런 경우는 그 혈관 질환이 해결이 되면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뭐 댓글에 뭐가 있나요? 박광수 명 교수님 씨인데 확실한 선정 최고. 박순찬 있고. 박순찬 씨냐고. 박순찬 씨죠. 박순찬 씨 조만간에 모시겠습니다. 예, 나오기로 했습니다. 박순찬 씨도 만화가 그 어디죠? 그 장도리. 장도리 경향신문 시죠. 장도리. 저희 동네 사십니다. 참고로 이제 박광수님 나오셨는데 또 다른 만화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네. 박순찬 씨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연배가 있는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셔서. 보니까 박순찬 씨도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69년생인가? 79년생인가 그렇죠. 69년생이니까.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예. 네임보님 재미없음. 이게 좀 재밌게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우리 의학수다 네. 요거 일단 했고요.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긴 하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뭐 저는 혹시 오늘 건강 계속 그걸 좀 파고 싶었어요. 아니 안티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팬이고 좋아하는 만화가 선배님이신데 안티팬이 너무 많으시니까 나는 그걸 좀 해명이라기보다 그냥 좀 사실을 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초반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양양을 좀 아, 이 자식이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나 이렇게 아유, 저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UFO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어떤 일 하시나요? UFO요? 네, 계속 뭐 이렇게 갑자기 저 싱가포르 가서 건설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요리 배웠다고 막 그분 책에 나오던데. 네네. 저희 야구팀에서 야구해요. 아, 지금. 야구하신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UFO? 그 한국에 친구 들어오셨구나. 그 친구 그냥 여행 다닌다는 친구죠? 네네네. 음식점 피자집이에요. 피자집 피자집. 하면서 그냥 중간중간에 쉬고 또 여행 가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외국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네.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대학 후배입니다. 네. 그 돈을 열심히 벌어도 돈이 안 벌리고 대충 살아도 돈이 안 벌리니까 그냥 대충 살겠다고 한 친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책에 악마의 백과사전 보면
그 막도장하고 인감도장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네. 예, 그 이제 막도장에는 야류의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막 빨리 찍을 수 있게. 근데 인감은 그게 표시가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이제 그 부분한테 작가님 여쭤봤더니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인감은 되게 중요한 도장이니까. 인감에는 이 빨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찍을 때 앞뒤를 찍을 때 보려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다시 보거든요. 어디가 앞인지. 거의 대부분의 인감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도장 타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진짜 인감 도장이 그게 없어서 이렇게 찍기 전에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번이라도 있죠. 인감 조심해야죠. 인감 문제 혹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사업하시다가 한번 시원하게 또 시원하게 저기 그것도 표현은 시원하다고. 말아 드신 적이 있다고 아.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그 얘기 네네네. 잠깐만 좀 네. 여쭤볼게요. 그거 그 캐릭터 잘- 예.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 투자도 받고 제 돈도 넣고 했는데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제 저희 회사 사장님을 모신 분을 잘못 모셔서 그런지 네. 뭐 물건을 출시도 못하고 망했어요. 아이고. 30억 40억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45억 주 투자 받은 돈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럼 그걸 누가 다, 투자 받은 돈도 있었고 저도 막 나중에는 차도 팔고 뭐 다 했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혼자서 다 40억을 다 탕감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네네네. 다른 그 분들랑 투자 받은 회사 돈들이 반 이상이고요. 아이고. 그럼 본인 돈도, 제 돈도 꽤 많이 수억 들었고 되네요. 들어가셨겠죠. 아이고. 뭐 나중에 돈도 돈이고 예, 정신적인 충격. 회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 사장님은 원래 있던 사장님은 내보냈고 그 저희 투자한 회사에서 네가 대신 사장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상장돼서 투자를 해주면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셔서 그 기간 동안 버티느라고 제가 계속 뭐 돈 벌어서 거기다가 계속 넣은 거죠. 몇 년을. 그 사업은 잘 마무리 그때로 이제 다 정리는 잘 됐나요? 한 3년 걸렸어요. 정리하시는데. 그때 정리하고 나서도 빚이 있고 막 이래서 한 3년 정도 다 걸려서 갚았고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아유 아유, 다행이네. 그럼 그 후로 다시 사업은 하실 수는 없으시. 아니 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뭘 만들어서 원래는 제가 이제 디자인 대학을 나오고 옛날부터 이제 디자인 사무실 했었고 막 이러니까 뭐 이렇게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물건으로 만드는 것들은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때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뭐 그래픽 티셔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뭐 막 사실 하고 싶은 건 막 금형 뜨고 막 이래야 되니까 비싼 돈이 들어가는 거라 아직 혹시 그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직 사업에 미련을 미련이 좀 있으시다. 금융은 그걸로. 태진하고 좀 라이벌. 죄송합니다. 아, 금형 비디오? 아니 금융 노래방. 그건 마지막까지 금영, 이렇게 영. 씁쓸한- 여기서는 금형. 금아우도 아니고. 모르시고 그러시면 은형도 아니고. 예. 무릎을 그랬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그것도 조인트, 있더라고요. 조인트가 그 뭐더라? 그 피규어, 영화 피규어, 그거는 직접 관여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모으는 거예요. 요즘은 또 팔고 있습니다. 피규어 모으세요? 취미 중에. 아니,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 무슨 영화 제목을 재밌게 그 만화 캐릭터 갖고 피규어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걸 팔았던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시리즈로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제 광수생각 심보리 네, 맞아요. 를 더 뭐죠, 뭐 이렇게 구슬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돌리면은 그걸로 해서 이제 제품화돼서 그거예요? 라이센스로 해서 나오는 그 당시에 뭐 사실 워낙 그 무슨 인기니까 뭐 게임도 나왔던 것 같은데? 게임? 그 당시엔 심포리에. 다 나왔죠. 네, 뭐 콘돔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성인용품도 있었고. 봉투도 있었고 뭐 안주도 있었고.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혹시 앞으로 나름대로 계획, 아까 작품 그 계획 얘기를 같은 하셨거든요. 일단 만화를 더 광수 생각을 하기는 이제 마지막이었다고 얘기했고, 만화 그리는데도 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은 어떠신지? 계획은 올해는 아마 엄마 책을 낼 거예요. 뭐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라서 가제는 그냥 엄마 죽지마인데 사람들이 너무 세다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엄마 생각, 광수 생각. 아, 이거 너무 흔한 너무 그런 거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났구나. 아, 그리고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엄마 사상, 생각과 비슷한. 안 되나? 원래 진행하실 때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시니까 마이크가 맞물리네. 아직 많이 부족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또 자기 비판을 많이 그래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죽지 마. 그러니까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걸로 밀고 있어요. 만든 그걸로 밀고 만화. 출판사에서 아마 반대를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제목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 보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만화를 다 많이 그려놓은 상태인가요? 내용은? 아니 다 글이에요. 다 글과 아, 일러스트. 글입니까? 네, 아. 글과 일러스트만 들어갈 것 같아요. 요즘 책들 제 책은 만화가 들어가는 경우 많지 않고 대부분 글하고 일러스트만 사파만 들어가고 있어요. 일종의 수필 비슷한 거 에세이인가요? 일종의? 네, 뭐 잡문이죠, 잡문. 뭐 시 형식을 띈 것도 있고 수필 형식을 띈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생각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광수생각 만화 옛날 거 다 보면 그 완전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에세이. 그거는 이제 그 명박사님처럼 비전문가가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면은 우리 또 전문가 지작가님 아닙니다. 보시기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너무 훌륭한 이렇게 글들이 빤히 보이니까. 빤히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약간 그렇군요. 뭐 저는 그때- 빤히 안 보이던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광수 반전이 생각의 한 대단한데. 줄은 시에 가까웠죠. 시를 그러니까. 원래 또 좋아하시니까 시를 많이 그런 읽으시고. 형식의 만화가 처음이었죠. 네, 뭐 플랜트 이터널님 많이 부족하십니다, 승권쌤. 좀 제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해외 반응님 제목이 좀 강하네요. 근데 저는 그걸로 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괜찮은데요. 예. 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딱 와닿- 5년 전에 비타민제 먼저 끊으시겠습니다. 이거는 깨알 같은 또 책을 홍보하시네요. 그거는 그 출판사 사장이 대표가 그걸 하자고 더 했는데 엄마 생각이 좋아 보이는데. 오 해외 반응입니다. 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이 불편한 진실이었거든요. 그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니 되게 둘 다 뻔합니다. 별로였습니까? 네. 뻔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엄마 생각, 엄마 죽지 마도 저는 뭐 좀 강하긴 하더라도 임팩트가 있어요. 너무 임팩트가 있네요. 아 저는 그걸로 저는 아니 그래 갈 것을 그때는 권장합니다. 비타민 먹지 마로. 그러네. 비타민 먹지 마. 그러니까 반말로 비타민 처먹지 마. 뭐 이렇게 아예 비호감인데. 진짜 강한데요, 이거? 느낌표 하나 딱 봐가지고. 예. 자, 그러면 오늘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사실은 또 하나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 우리 더 박스에 노래 듣는 시간인데. 또 못하네 오늘 노래를. 우리 제가 들은 바로는 들은 소문에 하면 우리 박광수 작가님도 노래 좀 한 가닥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좋아한다고 무슨 그러는데. 노래 불러도 사람들이 다 김건모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김건모 스타일로. 지금도 이런 목소리신가 봐요. 비음 그러면 강한 기타 한번 갖고 와서 아, 마지막 한 번 좀 하고 마무리 한번 이번 하도록 노래- 하죠. 54분 괜찮아? 저는 노래 5분만 더 안 하면 돼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는 아마 네, 유튜브 8시부터니까 지나가요. 우리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 저보다 훨씬 대중적이시네. 저는 뭘 불러도 임병수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 그러면 세 명이 다 한번 하나씩 노래 한번 해보죠. 뭐 인생 뭐 아니 있으니까. 지금 네. 시간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아,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선영만 듣고. 아닙니다. 빡센 노래도 듣고 그다음에 먼저 딱 판을 깔아줘야 되니까 빡센 노래 하나 1절 듣고요. 그다음에 박사님만 노래하시고 저는 노래 안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뭐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튜닝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사실 일주일 이상 동안 제 배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돌려줬습니다. 아, 안 맞는데. 그냥 대충 맛있게 빨리. 3번 줄, 4번 줄 안 맞습니다. 3번 줄. 1번 줄. 시간이 아직 더 있다고요? 8시까지 그러면 하니까 좀 여유가 천천히 있다니까요. 여유 있게. 그럼요. 이거 되게 슬픈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하라고? 저번 주에 부르다가 멈춘 노래. 아, 제가 이거 재밌으면 1시간 더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재미없으면 바로 여기서 종방합니다. 네. 저번 주에 부르다가 못 부른 노래. 조금 삑사리가 났죠. 이른바. 차라리 0209 미니님 지난주도 튜닝 안 됐는데 팩트 폭력 팩폭입니다. 팩폭. 원래 튜닝하는 소리가 좋아요. 튜닝을 좀 제대로 할 테니까. 제대로 한번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혹시 우리 박광수 작가님은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는 어떤 거예요? 아, 김건모. 아니 아니, 저 그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 통기타 어. 이 김민기 씨 아. 시대 네, 뭐
송창식 씨. 송창식. 그러면 송창식 씨의 나의 기타 이야기 노래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4절까지 있잖아요. 네네. 보통 제가 노래 부르면 1절하고 이제 그만 부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끝까지 엄청 3절까지 합니다. 왜냐면 4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사가 엄청 좋아요. 네, 가사가 너무 좋죠. 옛날 노래들이 다 가사가 좋죠. 시인이죠 거의. 뭐. 다 좋다기보다 그 노래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기타 이야기가 정말. 뭐 서유석 씨 그런 그렇죠. 분들도 가사 좋고 한대수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나의 지금 가요와 정말 그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준 차이가 느낄 정도로 가사를 심오하게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분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이제 이른바 38세대는 그렇게 느끼는데 또 젊은 세대들은 그걸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사에 이제 대해서. 또뭐 자기네들은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 음을 떠나서 그냥 딱 텍스트만 놓고 보면은 요즘 노래들은 그냥 그렇죠. 옛날로 가사도 있었죠. 뭐 이게 무슨 말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직선적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요즘 지금 세대들은 네, 요즘 친구들 중에는 에피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가사 정말 잘 쓰는. 그렇군요. 원래 예전에는 앨범 자켓 디자인도 많이 하셨죠. 원래는 그걸 했었죠. 네, 원래 그걸 만화하기 전에는 그걸 근데 했었고. 이소라님 네. 앨범 디자인도 하셨고. 이문세 씨 것도 아, 했고 이문세. 뭐 일기예보도 했고 많이 했는데 하여튼간 음악을 좋아해서 제가 앨범 자켓 디자인 회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네. 튜닝 이 팀이 이상하게 안 맞네요 오늘따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플 갖고 튜닝 어플 갖고 어플을 제가 맞추고 있는데 초반에 우리 제가 편집해서 맨 앞에 넣는 인트로가 바로 빡세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뭐라고 시작하죠? 지수명승권의 인트로가 있었어. 빡센 인터뷰쇼 이렇게 하고 네. 부끄럽다. 빡센 인터뷰쇼 이렇게 하는 거죠. 죄송한데 모셔놓고 이렇게 생신이랑 전설을 모셔놓고 이런. 지금 딸기팔공님은 명순권 TV 몇 명인지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 쓰면 짝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약으로 오는 게 아니죠. 관심이 세 있는 거죠. 분이 넘는 것 같은데. 명순 이거는 25명은 비욘디 채널의 구독자고요. 명순권 TV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원생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승호 명순권의 빡센 인터뷰쇼가 너무 구독자 수가 적기 때문에 홍보할 목적으로 비욘디 채널이 지금 현재 40만이 넘거든요. 기숙하고 구독자 있죠, 수가. 기숙. 거기에도 나오고 제 명순권 TV 2만 구독자 여기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원생 방송입니다. 근데 구독자는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시간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퇴근도 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제가 이문세 씨 조초라고 쓰셨는데 이문세 씨 네. 노래 중에 작사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어요? 우연이라고. 어떻게 부르죠? 우연히 그대를 그녀는 다른 노래구나. 이정선. 이정선의 그 문세영 이문세 씨 노래 중에 맷집. 정말 드물게 히트 안 친. 앵간함이 뜨시는데. 이렇게 좋아하듯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웃겨서 나 이렇게 그리고- 남잘안 된 거는 이렇게 웃긴지 내 모르겠어. 사랑 심수봉 있던 그 앨범이에요. 앨범을 조금 잘 만났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있네요. 그 하나만 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노래들도 있었죠. 원래는 그 이문세 씨가 저한테 멜로디를 한 두세 개 보내주시고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 쓰고선 그거 보내고 잠적했어요. 아이고. 아니 그때 히트 쳤으면은 이게 짭짤할 텐데 왜 그걸 안 하셨어? 저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써갖고 이게 그래, 작사하는 그럴 것 같은데. 거는 그냥 글 쓰는 이문세인데. 것보다 한 10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어렵지만 시니까 시. 그리고 자, 이게 한번, 뭐 입모양도 발음하기도 편하게 되고 노래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았구나. 네, 음절도 다 맞아야 되고. 근데 우리 박사님은 엄청 작사작곡을 많이 했어요. 한번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 차라리 힙합을 할 아직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차라리 힙합을 할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재즈를 좋아했나? 차라리 힙합을 할 걸. 힙합 하는 사람 열받겠다. 차라리 그런 거. 나는 왜 블루스를 좋아했나?
차라리 힙합을 할걸. 히비리디비리 히비리디비리 힙합. You must come back home. 히비리디비리 히비리디비리 힙합. 나를 완성하겠어. 아니 좋은데 이거? 오! 일단은 야 이거 나 처음 듣는데? 차라리 힙합을 할걸이었습니다. 이거 나왔어요 지금 음반으로? 나온 건 아니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만 한 상태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은 거 중에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임팩트 있어 진짜. 괜찮은가요? 아 노래도 좋고 센스도 있고 제가 이런 칭찬을 박스답지가 않아. 칭찬을 받을 만한가요, 여러분? 야 진짜 대박이다. 아무튼 자 이거 그럼 쓴 우리 걸로. 박광수님은 전 노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하도록. 자기가 하고 싶어. 많이 아니, 제가. 음악하고 싶어. 빨리 해. 자기가. 사실 기타 잘 치세요, 명박사님. 제가 기타를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옛날부터 이런 거 하면 뭐 어떻게 들어? 동네 꼬마 녀석들 죽은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2절은 나중에.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까 그 또 하시게요?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에 늘 푸른 동산이 박사님 노래 하나 시키는 게 있어. 목적이 아니었어. 자기가 위에 노동나무 안구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널따란 오동잎이 떨어지면 바다 헤어보며 함께 따라 내 이름 기우에 이르고 온통 나무에다 윤색여 넣었지. Everybody! 딩동댕 이는 날개 타는 나의 지난 날의 사랑 이야기. 아름답고 젊어두던 지난 날의 슬픈 이야기. 딩동댕 딩동댕 울린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아니 마지막으로 지승호 작가님이 또 됐어, 나 기타 좀 노래 아니 그러니까 반주해 줄 테니까 노래 하나만 하세요. 1절만 앞에 한 소절만. 그거 하기 싫다는 거 사람한테. 왜냐면 임병수의 그 염소 창법을 한번 염소 가사를 창법은 몰라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서 다시 한번 공연을 하도록 다음 주에 안 하겠습니다. 나온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좀 제대로 뒤풀이해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그래서 네. 저의 앨범 중에 또 좋은 노래 제가 또 준비해 아니 그러니까 오겠습니다. 그 노래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듣자. 다시 한번 듣자. 뭐 그러니까 어떤 다시 한 번만 좀 해줘. 이거 너무 이거 좋은데? 힙합? 힙합. 아 좋은가요? 이거 너무 좋아. 아니 다른 노래 딴 노래도 짜장면도 좋고. 짜장. 다른 노래 네. 하나 뭐? 0200미니님 10,000원. 야 노래 안 할 수가 우리 이거 없네. 계속하자. 계속하면 뭔가 더 오지 않을까?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네. 아, 제가 깜짝 놀- 그러면 제 2집에 박사 정규 2집에 있는 노래 그래. 마흔이라는 노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마흔. 아, 씁쓸한 노래인데? 아 이- 들어도 될게요. 짜장면 어때요? 짜장면. 미니님도 아 들어봐 주세요.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듣고 짜장면도 잠깐 해주세요. 야 잘하네요. 야. 또 이렇게 들으니까 CD랑 듣는 거랑 또 다르게 굉장히 좋네요. 제 최근 앨범에 2집에 있는 노래 40살 때 만든 노래였는데 이제 40도 훌쩍 지나버렸네요. 그러네요. 씁쓸하네요, 여러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치시면 아, 40, 예. 네, 그거 다운로드 각종 받을 수 음원 있고요. 사이트에서 다 들으실 수 네, 있어요. 음원 사이트를 꼭 안 가더라도 네이버에서 박세 네, 주시면 네,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 노래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좋아요 해주시고 노래방에는 안 나와 있나요? 노래방에 그 정도의 제가 또 인지도는 안 돼서 금영이 아니고 은영 노래방에 인형 정도에는 어떻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네. 대박 빚이 없다니. 아, 진짜.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손님 모셔놓고 너무 우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아주. 아니 노래 원래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 좋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아까 힙합을 할 걸 그랬나? 네. 그거를 다시 차라리 한번, 힙합을 차라리 할 힙합을 할 거를 그거 들으면서 끝내자고. 한번 끝까지 한번 좀 다음 주에 한번 원래 2절 들어보도록 있어요. 하고. 2절까지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지금 노래가 아 지금 훨씬 좋은데. 아니 그거는 사실 장난으로 방금 부른 거고 이거는 정식 앨범에 들어있는 제 노래. 또 좋은 노래 중에 하나가 짜장면 한번 짜장면 다음 주에 신나게 한번 하고 끝나는 건 짜장면 어때요? 다 풀면 어떡해? 아유 지금 빨리빨리 풀어줘야 사람들이 검색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 지금 여유가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앞으로 박스에- 살날이래 참. 다음 주에 박스에 2집 짜장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감사합니다. 맛만 좀 앞에 짜장면. 짜장면 여기까지만. 아이고 좋은데. 여기까지만. 네, 그러면 자 오늘 갑자기 그 무슨 뭐 그 콘서트가 돼버렸는데 다음 주에 또 박스에 그 노래도 좀 들어보고요. 오늘 이렇게 또 사회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 장시간 동안 했어요. 거의 한 2시간 동안 했네요. 네, 2시간 동안 넘었죠. 진솔하게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광수생각의 만화가 박광수 만화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회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 5회는 심리학 박사 최창호 박사 방송인이기도 하고요. 예. 네, 최창호 박사 나와서 아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구호 한마디 하고 해야지. 예. 자, 지승우. 명승권 빡센 인터뷰쇼! 쇼였나? 우리 이거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좀 해야지. 형. 안녕. 안녕. 네. 그리고 이거 저기 드려야지. 이거 책을- 사인해서 사인. 사인해서 우리 박스에 이게 몇 집 앨범이죠? 2집. 2집 앨범.